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목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할 이슈들과 함께 또 투자시장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또 한 번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은행의 파산 위기설이 돌았고요. 해당 은행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50%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우존스 또 한 번 하락했네요. 마이너스 0.8%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하락폭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0.4%의 하락세, S&P 500 지수도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이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은행 파산 리스크가 또 한 번 대두가 됐었고 간밤 있었던 FOMC 회의도 이런 하락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2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3%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골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소폭의 하락세를 겪은 모습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는 간밤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29,000달러 선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제 3만 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에 관해서는 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1,900달러 선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트코인 시세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알트코인 리플은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이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폴리곤, 솔라나도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큰 상승률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잠잠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하나하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금리 동결은 아직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간밤에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역시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상했던 만큼 FOMC 회의에서 2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5%에서 5.25%포인트가 됐는데 이것이 한국의 금리와 역대급으로 차이가 나는 수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일 텐데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좀 주시를 해봐야 한다. 물론 우리 연준 내의 다른 의원들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아직은 금리를 인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의 이러한 발언이 뉴욕 증시를 또 한 번 급락세로 돌아서게 한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좀 두려워해야 할까요? 계속되는 이런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들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2%의 인플레이션 수치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투심을 좀 달래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 이루어졌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간밤 이슈가 많았었던 뉴욕 증시였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가 파산으로 지목된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는요, 암호화폐 가용성에 관해서는 제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은행 파산 리스크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은행이 팩웨스트라는 은행입니다. 애초에 퍼스트 리퍼블릭과 같이 추가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기된 은행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러한 자금 확충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에 있는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즉 파산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에 따라서 이 은행 역시도 파산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파산이 예상되는 은행이 더 있습니다. 그 은행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이고요. 그리고 찰스 슈왑 역시도 현재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아무리 은행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는 1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기본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는 가용성이라든지 프로밍 등에 있어서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굉장히 높은 변동성과 수수료는 이것을 화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은행 파산과 암호화폐의 상관관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가 한마디를 또 거들었습니다. 다음 하락 사이클은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그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게재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마이크 맥클론은 좀 어느 정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립토가 앞으로의 디플레이션 도미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은행 파산 리스크라든지 다른 금리 인상 리스크 때문에 다른 투자 자본들이 특히나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서 암호화폐는 상승률을 이뤄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 사이클은 암호화폐가 겪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국제적인 상황들과는 다소 맞지 않은 분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의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들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면서 시장에 관한 대응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브리핑 마쳐보셨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